안녕하세요. 삐띵 부자 가는 길 삐띵로드의 오동엽입니다. 오늘은 청약 강의로 아주 유명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또 본인이 강남 역삼동에 건물에 매입하셔가지고 또 신축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건물주로 초대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청약 강의하시는 아파트 전문가가 삐띵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한지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월용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월급을 용돈으로 또는 월급은 용돈으로 쓴다. 근데 이런 염원을 담아서 닉네임을 지었다가 이게 얼레벌레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청약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인도 월용 청약 연구소를 만들어서 청약 강의 또는 상담 그리고 자문 역할도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제 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건물을 이제 매입하게 됐습니다. 자, 뭘 샀을까요? 일단 그것도 궁금한데. 근데 다들 원하는 컨셉 작은 거 샀습니다. 꼬꼬합니까? 꼬마입니까? 애매한 중간에 있는 거예요. 땅이 48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꼬꼬만가요? 꼬만가요? 아이고 또 위치가 강남구인데 뭐. 네. 자, 그러면 언제 사셨어요? 작년 2021년 8, 9월 정도 되는 8월 달에 가계약금을 넣은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잔금은 올해 1월 달에 쳤습니다. 48평 이 매물을 얼마 주고 사셨죠? 44억 줬습니다. 거의 1억이네. 신고가를 찍었죠. 돈 많이 벌었다. 돈 많이 벌었다. 어디서 돈이 났는지 대출에 은행 감사합니다. 생활경고 감사합니다. 아파트가 만들어주고 은행이 뒷받침해준 매수죠? 네, 맞습니다. 사실 너무 후회가 돼요. 왜냐면 제가 그 오 대표님의 빌딩 강의를 언제 들었는지 아세요? 처음에 제가 삐띵을 막 이제 강의한다고 그럴 때 그때 들었잖아요. 그러면 예. 19년도? 예, 19년도에 들었어요. 네. 더울 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3년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네. 진작에 턴했어야 되는데. 아이, 왜냐면은 삐띵을 하는 저도 아파트 턴하기 쉽지 않고 아파트를 쭉 해오셨던 분들도 삐띵을 턴하기 쉽지 않은데 네. 그래도 이게 턴하신 게 어디예요? 네, 그 막차를 타는 기분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많이 올랐잖아. 실거래가 들리는 소문은 있어요. 네. 소문은 있는데 아직 실거래가들은 안 찍힌 것 같더라고요. 찍힐 거야 좀 있으면. 자, 그러면 이제 어디에 사셨습니까? 한번 자 마우스 한번 잡아보시고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위치를 사실 녹화 전에 오픈할까 말까 여쭤보다가 네. 오픈 안 하면 반쪽짜리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다 알게 될 거고. 불끔하게 풀어야지 네,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입니다. 강남역 4번 출구에서 네. 또 도보권을 원했거든요. 제가 550m 정도 되고 제가 여기 걸어보니까 딱 7분 걸리더라고요. 7분. 7분. 예, 이 건물입니다. 요건 매입할 당시의 예, 사진이죠. 예, 매입 당시 사진이고 아마 그 조건이 명도 조건이어서 매수자가 전층 명도해주고 잔금을 치르는 내용으로. 예, 그렇어요. 여기가 우식당이라는 되게 맛집을 몇 년 동안 운영하던 사장님이셨는데 예, 이거 명도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중간에 즉 잔금 치르기 전에 다 나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계획으로 짓고 있으신 거죠? 네, 우선은 5층짜리 건물이고요. 예. 부지가 작기 때문에 최대한 그 위용 있게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보면 여기 지하 면적 빼고 112평을 잡았기 때문에 120평까지는 지어도 될 것 같은데 약간 빠진 것 같아요. 아니죠. 여기 지금 공용 면적 다 더해가지고 전체 연면적이 129.5평이잖아요. 여기 그렇게 좁습니다. 너 건물이잖아. 내 것도 아닌데. 이미 정리된 거는 이제 잊어버리는. 이게 이렇게 약간 좀 변경이 좀 되다 보니까 옛날 계획하고 좀 헷갈리시나 보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보통 120평 정도로 연명 짓는다 그러면은 이제 세대가 필요하거든요. 근생시설 같은 경우는 40평당 한 대의 주차 대수가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129.5평이니까 지금 계획이 딱 짜스하게 최대로 잘 뽑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기 제가 봐도 그래요. 네, 건축사 사무실 잘해주셨습니다. 시건축에서 해줬습니다. 시건축에 한마디 영상 편지 한번 남겨주시죠. 네, 시건축 류재훈 대표님,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 뽑아주셨고, 네, 잘 뽑으신 것 같아요. 예, 거기 박상훈 실장님도 너무 잘해주셨고요. 그 위에 4층, 5층 올라가면 좀 꺾이는 거는 이제 1조고 4선 제한 때문에 꺾이나요? 네, 1.9 사선도 그렇고 전용 면적도 최대한 제가 지하층하고 꼭대기층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제가 다 사용할 일이 없어서 임대료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1, 2, 3, 4층을 최대한 면적을 많이 뽑도록 좀 요청도 한 부분도 있어요.
두 가지 다 충족을 시킨 거고요. 그럼 나중에 이걸 임차를 만약에 주신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올룡쌤은 이거 자가 사용할 생각으로 계획을 뽑았는데 네. 누군가한테 또 임대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위에 4층, 5층 면적이 작다 보니까 작은 회사가 개별적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3층, 4층, 5층 세 개씩 엮어서 들어오는 그런 임차인한테 주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하층은 강의실로 쓰고 맨 꼭대기가 한 7평 정도 나오거든요. 7평. 그거를 제 그 1대 상담이나 개인 집무실로 쓰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 통으로 임대 가시잖아요. 누군가 임차 들어오시면 CEO실을 꼭대기로 아마 쓰시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 경우에는 그냥 제가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 1층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차 세대가 어디 들어갑니까? 여기 들어가고요. 예. 네, 이쪽에 들어갑니다. 예, 이게 보실 때 평면도 보실 때 북쪽이 위쪽이 이제 북쪽입니다. 이게 위에 도로가 있는 거고요. 도로에 진입하면서 그러니까 건물을 바라보면 오른쪽에 주차가 한 대, 왼쪽에 주차가 두 대가 있고 딱 가운데에 건물이 들어서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건물로 이게 쭉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이 이제 이 미음자로 한 바퀴 도네요. 예, 뒀는데 여기서 특징이 땅이 작다 보니까 그 외부 계단을 하면 전용에서 빠진다고 알게 돼서 1층만 이렇게 되고 2층부터는 다 외부 계단입니다. 1층하고 2층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면적이 확보가 돼 있고 그리고 네. 외부 계단보다는 좀 내부 계단이 그래도 좀 나으니까 이렇게 뽑으신 거 잘 뽑으셨네요. 예, 그리고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넣으면 이것도 전용에서 빠진다고 그쵸, 해서 맞아요. 예,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장애인 엘리베이터 지금 13인승을 넣었는데 이게 이제 용적률 검표도 빠지니까 작은 건물에다가 신축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아까 못 봤던 지하 같은 경우도 계단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딱 면적이 만들어지는 거고 네. 그죠? 2층 넘어가면은 2층은 이렇게 외부 계단에서 꺾이네. 2층에 3층 올라가는 계단은 꺾이네요. 예, 꺾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좀 더 줄죠. 처음에 봤던 거 보면 지하가 34평, 1층 22, 2층이 가장 크고 조금씩 줄어들죠 이렇게. 그래서 2층을 보면 올라와서 문 이렇게 있고요. 화장실은 남녀 작게 이제 따로따로 하고 여기 그 세면대는 같이 쓰고 그죠? 아마 이것도 임차인분께서 좀 알아서 하실 것 같은데 또 이제 여성분들께서 불편하시고 양치질할 때 또 불편하고 작지만 그래서 세면대를 조금 설치하고 중간 부분을 노출을 활용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 외부에 오픈되어 있는 건 이건 뭐 발코니 같은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2층은 이렇게 마무리하셨고 네. 3층 같은 경우도 여기 남쪽에 약간 좀 계단으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부지가 작다는 게 제 머릿속에 있어서 최대 앞은 크게 보이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고 뒤로 뭔가 안 보이는 부분을 활용하자는데 뒷부분에 계단을 돌렸거든요. 그러면 아까 2층 같은 경우는 이 네. 아래쪽에 남쪽에 화장실이 있었고 지금 3층은 다시 반대로 돌아가네요. 맞습니다. 그럼 화장실 배관이 이렇게 삥 도는데 그거는 네. 괜찮다고 얘기하시던가요? 그것도 한번 확인했었는데 예. 한 번쯤 돌아가는 거는 괜찮고 그래서 이 라인에서부터 3, 4, 5층은 쭉 쭉 이제 계속 왼쪽에 예.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계단이 점점 줄면서 올라오는구나. 네. 그럼 여기 5층 같은 경우 이 앞부분은 뭔가요? 여기 이게 테라스 부분인데요. 테라스 부분. 예, 계단과도 맞물리고 올라와서 테라스를 지난 다음에 이렇게 문 열립니다. 그리고 이게 층고를 높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보니까 3m 이렇게 되는데 네. 저는 이거 6.5m까지 갔다가 이제 담당자한테 몇 층을? 이 꼭대기 층을요. 상부 층. 그러면 이 구청에서 그렇게 오케이 안 해주지. 예, 안 6.5m면은 그걸 또 중간에 막아버리고 2개 층 쓸 겁니다라고 말한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구청에서 오케이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벤치 맞고 뺀지 말고 6.5m 너무 과했고 5m 어른 5m 정도 예. 그게 보통 한 5.5m로 들이대면은 해주거든요. 5.5로 처음에 6.5로 들이대가지고 찍혔어. 그래서 어쨌든 5층은 층고가 엄청 높아가지고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게 이 면적이 좁으니까 그만큼 이제 층고를 높여가지고 더 좀 넓게 보이는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보는데 개방감이 예, 맞습니다. 충분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점선 보면 이 앞쪽은 이제 일반 층고고요. 여기 네모칸 부분이 높아요.
이제 옥탑이에요. 옥탑 올라와가지고 네. 지붕층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옥탑까지 엘리베이터가 스탑을 하네요. 예, 이것도 보니까 이게 층고가 높은 부위예요. 네. 그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더라고요. 아까 말을 잘못했는데 5층이 약 11평 나오고 여기 옥탑이 한 7평 정도 나오니까 보통의 원룸 오피스텔 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규모에 진짜 한 몇 명 정도 들어오세요? 2, 3, 4층을 다 쓴다고 하시면? 한 3평당 직원이 1명 정도 근무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회사의 어떤 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임대차를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임대차 할 때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면적을 보니까 직원이 한 30명 있다 라고 하면 임대 면적으로 한 뭐 90평 100평. 예. 그러니까 직원 한 명당 임대 면적은 3평, 전용 면적은 2평 정도가 적당하다. 근무를 하는 회사가 전층 다 턴키로 임차를 하거나 아니면 매입하셔가지고 이쁘게 자기 회사 로고 딱 앞에 박아놓고. 네, 안 그래도 이게 로고가 막 박혀 있을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네. 막 각층인데 그래서 그 간판 로고나 어떤 로고 같은 것도 요런 데나 옥탑층 그리고 측면 쪽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 건물 아까 외벽 보실 때 이 건물 왼쪽을 이렇게 벽돌로 한 이유가 여기다가 회사 간판 같은 거 붙여주려고 하신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간판 자리도 딱 정하셔야 돼요. 아예 그냥 그 1층이나 2층 정도의 크게 간판을 이제 모아 놓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네. 거기다 간판을 다 넣든가. 왜냐면 간판이라는 게 이 벽을 뚫어 가지고 붙여 놓잖아요. 네. 근데 그 간판 떼면은 또 그 자국이 남거든요. 네. 아 이게 비싸게 돈 들여가지고 지었는데 임차인 들락날락 할 때마다 간판 자국 생기면 싫으니까 그래서 아예 간판 자리 딱 잡아놓고 그거는 붙박이로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간판이 계속 넣었다 뺐다 하는 게 건물 외벽을 안 상하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아예 그냥 간판 다는 자리를 딱 정하시는 것도 이 건물 외관상 미관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정해져 있겠네요. 딱 요 전면으로 딱. 그리고 이 건물 지을 때 간판으로 이제 LED 간판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예. 그냥 고정된 간판이지만 어쨌든 그게 아니라 뭐 불 반짝반짝이는 거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바깥으로 전선을 빼야죠. 아 지금 실시 설계 중인데 그 부분도 예. 그리고 뭐 야간을 생각해서 조명은 어떻게 해? 조명 외부 외벽에 조명 있나요? 예, 이 간접 조명으로 아 밑에서 위에 쏘는구나. 쏘는 걸로. 예. 제가 볼 때는 몇 가지만 더 고민하셔가지고 조금 실행하시면은 진짜 이쁜 건물 더 잘 나올 것 같고요. 저는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돈을 들인 만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좀 들이고 짓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 다 뽑을 수 있습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몇 가지 그럼 그 차원에서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외벽을 좀 블랙 계통으로 하고 싶은데 지어진 것들 보니까 베이지 톤도 많고 라이트 그레이 톤도 많고 네. 좀 빨간색도 꽂혀 있고 그래서 이 동네 분위기에 뭐가 잘 어울릴까? 저는 작은 건물이면 작은 건물일수록 좀 밝은 색을 쓰기를 원합니다. 저도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드리고 저도 나중에 대형 건물을 지을 때는 뭐 밝은 톤보다는 좀 어두운 거라든가 밝은 거라든가 뭐 혼용해 쓸 생각이 있고요. 작은 건물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뭐 베이지나 아이보리 이런 색도 괜찮고 그 중에 포인트 주는 색깔들을 조금 집어넣어서 좀 눈에 좀 잘 띄는 건물을 만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는 불투명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보니까 어차피 창을 크게 내도 쑥 보다 보면 다 블라인드나 커튼을 선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반투명, 불투명? 아 저는 똑같은 얘기인데 네. 유리 같은 경우도 안이 보이는 투명한 유리를 쓰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답답해 보이고 또 작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이 보여야지만 조금 더 넓어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빛이 들어와 가지고 좀 눈부시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블라인드 내리시면 되고 작은 건물일수록 밝은 색깔을 쓰는 게 좋고 불투명보다는 투명한 유리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나중에 파실 때 언젠가는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 때 그걸 바라보는 매수자들이 얘가 129평밖에 안 해요? 한 150평 정도 돼 보이는데? 라고 하면서 혹해서 또 꽂혀서 매입을 하시기 때문에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많이 바쁘신데 한번 출연하셔가지고 본인이 지금 신축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올용샘을 이렇게 모셨는데 또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포인트가 있다면요. 이게 엘리베이터 탑이 있어야 또 커 보이기 때문에 일부러 넣었고요. 네. 스카이라인을 높였네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외벽에 있는 여기 높이까지 높인 이유도 그렇고요. 예. 여기 보니까 지금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요 부분, 네, 요 부분, 요 부분 이렇게 중간 중간에 조금씩 있는 이 베란다 부분들을 다 유리로 하셔가지고 개방감을 많이 올리셨어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설계를 잘 뽑으신 것 같고 설계를 뽑아준 회사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충분히 하실 만한 것 같고 네. 다른 건물들보다 얘가 그래도 머리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눈에 좀 잘 띌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층고가 높다 보니까 외벽 자재도 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시공비는 적지 않게 들겠다. 네, 네, 어쩔 수 없죠 뭐. 뭐 드린 만큼 또 뽑을 수 있으니까 강남인데. 강남은 뽑을 수 있으니까 예. 저 강의 공간 얘기 안 했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하에 강의하십니까? 네. 지하에서? 이거가 내려와서 사실 지하 공간이 좀 그렇잖아요. 눅눅하고 습기도 찰 것 같고 다행히 남쪽이 열려 있어요. 여기 창입니다. 썬큰 같이 예, 예. 유리창이 여기 들어갈 거고요. 예. 그리고 실제 창이 남향이라서 자연 채광이 좀 될 수 있도록 그게 준비했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강의장에 오시는 분들이 규모가 한 50석 이상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볼 때 이 작은 땅에다가 네. 아기자기하게 건물 지으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들을 다 넣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하의 채광까지 확실하게 네,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부분도 이게 북향이다 보니까 남쪽에 해가 있는 걸 잘 컨트롤 해가지고 뒤쪽으로 선컨도 만들고 했으니까 충분히 강의하시면서 쉬는 시간에 담배 피우고 싶은 분들이 뒤로 빠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화장실에 제가 좀 진심이라서 예. 웬만하면 남녀 화장실 다 구분하도록 했고 다 전부 했고요. 예. 특히 여기는 이제 여자 화장실 2칸 중요하잖아요. 그럼 남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로 소변기 하나 있고 안쪽이 또 예, 있구나. 대변기 하나 있고 이 정도면 그래도 규모 강의장 치고서는 충분한 네, 화장실 규모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장실 위치가 같은 위치가 아니라 여기저기 막 층마다 좀 찢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 이 배관이 다 지나가니까 그것도 다 돈이 아니까. 맞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이 또 같이 들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룡쌤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얘기 들었던 설계사분들이 당신이 하고 싶 건축주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드리겠다. 대신에 시공비 좀 더 드는 거는 이해해라. 와, 시공비가 세요. 네. 대충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화장실 얘기하면서 보통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 층이 있으니까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3층 있는 화장실 위에 있는 4층 화장실도 그 위에 5층도 그 위에 이렇게 해서 그냥 배가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3층은 여기 있는데 2층은 여기 있다. 그럼 이 사이에 이제 이 배관이 또 지나가잖아요. 요게 다 돈이거든요. 벽 속에 숨어 있는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어떤 시공비를 더 들더라도 이 공간에 입주하는 입주사 또는 본인이 사용할 때 강의를 하니까 강의 수강하는 우리 수강생들의 편의를 다 생각해서 충분히 그분들 편의와 이 시공비를 맞바꾼 거죠. 맞습니다. 뭐 열심히 원래 본업을 또 열심히 하면 되니까. 예. 건물 사셔가지고 건물을 비싸게 파실 수도 있고 또는 건물을 통해서 임대 수입을 많이 얻으실 수도 있는데 자기 본업은 계속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 건물 투자에 너무 이제 치우치셔가지고 뭐 그러다 보면은 본업이 흔들리면은 예, 일단은 이건 꽉 잡고 저도 빌딩 투자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 본업이 빌딩 중개이기 때문에 이 중개 영업도 계속 해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본업은 충실하시면서 재테크 차원으로 빌딩을 투자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청약 아파트 전문가인 원룡쌤이 본인이 강의를 시원하게 하고 싶어서 건물을 매입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자 부담이 많이 있지는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뭐 개인적으로는 형인데 형이 볼 때 참 보기 좋네. 감사합니다. 네, 대단해 역시. 예. 어쨌든 오늘 1편은 이 원룡쌤이 이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 드렸고 중간중간에 진짜 키포인트 되는 진짜 노른자 핵심적인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자기 걸로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편에서는 그래도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청약
또는 아파트 윤석열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아파트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주택자들이 청약은 어떻게 또 뭐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